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대형 항공사로 등극할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합병 소식과 함께 대한항공의 기존 사업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속에서 대한항공은 정말 탄탄한 실력과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는 전 세계 대형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고요. 이런 기조가 잘 흘러가서 3분기에 역시 이제 흑자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내년에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최대 수혜주로 또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복성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소비할 기회가 없는데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동안 못했던 억눌렸던 소비를 빵 하고 터뜨리는 게 보복성 소비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보복 소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여러 선진국들도 내년쯤이면 다들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한 여행사가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행 역시도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내년쯤에 여행이 가능해질까, 해외여행이 가능해질까라는 건데요.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방역 우수국끼리 이제 여행을 할 때는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항공여행업계가 요청해서 국무총리께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상황이에요. 항공여행업계의 어려운 사정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아마 내년쯤이면 항공여행,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내년쯤이면 정말 그 보복성 소비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최근에 부상됐던 합병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에어, 그러니까 코리안 에어죠.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정말 초대형 국제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이 딜로 인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대형 항공사로 부상하게 되고 또 단숨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고요.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경영 성과를 못 내면 경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는 거지만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합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될 것 같냐? 정말 잘 될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먹혀 들어온 방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에어프랑스하고 KLM이라는 항공사가 합병을 했어요. 굉장히 수익도 올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그 이익을 한껏 취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주요 주주도 들어오면서 안정성 역시 올라가는 효과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추진만 된다면 명백하게 호재로 작용할 그런 뉴스예요. 과연 근데 합병이 정말 될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죠. 합병을 하게 되면 정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규제 당국도 허가를 해줘야 되고 해외에 있는 규제 당국들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규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거니까 아마 허가를 해줄 거라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말 최근에 일본 역시도 일본의 양대 항공사를 합병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항공업계들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을 합병을 시킨다는 건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합병을 승인해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병은 아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추가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런 하락 추세가 그렇게 빨리 스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고요.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한항공은 주로 달러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또 달러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정말 큰 반사이익을 보게 되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슬슬 회복하고 있으니까 항공 화물이 또 운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또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밋빛 비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도 이러한 해석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앞서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급등해서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외인하고 기관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해야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는 거니까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설령 단기 고점이라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앞으로 가지게 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지금 대한항공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흐름을 볼 때는 또 글로벌 경제를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5분 종목 분석에서는 항상 적어도 중기 투자용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